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또 뉴욕 증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월요일 뉴욕 증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FOMC와 CPI가 예정이 된 이제 굉장히 빅위크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첫 거래일에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와 S&P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다우는 전장 대비 5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1.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4,000 선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1.43% 상승 마감했습니다. 3,99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4,000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의외로 가장 상승폭이 작았는데요. 그래도 전장 대비 1.26%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네, FOMC 경계감이 시장에 굉장히 짙게 들이운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채권 금리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 10년물 채권 금리 그리고 2년물 채권 금리 모두 나란히 2bp 가량 오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후 4시 무렵 채권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3.61% 나타냈고요. 2년물은 4.38% 나타내면서 이제 역전을 유지를 했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DXY 현재 104.9선을 나타내면서 105를 살짝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 물 WTI 가격 전장 대비 3.03% 오른 배럴당 73.1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쭉 올랐던 것 같은데요. 장중 흐름은 어땠나요? 네, 우선 3대 지수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낙폭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에 뚜렷한 악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지난주 다우 지수가 이제 지난 9월 초 이후에 거의 두 달, 세 달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나스닥도 거의 4% 가까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지난주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려는 반등 시도가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우존스 30편 산업평균 지수 오늘 5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고요. 우선 34,000 선을 회복을 했고 S&P 또한 4,000 선에 근접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뚜렷하게 시장에 어떤 호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FOMC나 CPI를 관망하는 장세 속에서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의미 있는 상승세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BMO 캐피털 마켓스 같은 경우 오늘 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장은 이제 리바운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워낙 성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소폭 튀어오르는 쉬어가기 국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또 이제 내일 바로 CPI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에는 조심스러운 낙관 그리고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의 긴장감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오늘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24.99선을 나타냈습니다. 거의 25선에 근접을 한 수준이고요. 전일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오른 수준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수준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긴장감이 높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에 별 재료 없이 시장이 좀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CPI, FOMC 이 부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빅위크입니다. 12월 중순이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올해 마지막 FOMC 결과, 그리고 내일 발표되게 되는 미국의 11월 물가 지수는 아마도 이번 연말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내년의 증시 방향성까지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바로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되는 올해 마지막 12월 FOMC가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얼만큼 올리느냐 이게 문제라기보다는요. 향후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로 금리를 높일 것인지 그리고 그 높아진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즉 최종 금리가 얼만큼이고 최종 금리에서 높은 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유지를 할 것인지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이제 연준은 이전보다 한 발 물러서서 75bp가 아닌 50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이번 FOMC에서 50bp 인상이 나올 가능성을 75%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최종 금리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금리가 이번 긴축기에서 올라갈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이미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되는 가능성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이제 상당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이것의 누적적인 효과가 경제에 본격적으로 파급되기 시작되면 연준이 결국에는 이제 백기를 들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연준은 굉장히 완고한 입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제 먼 얘기다라는 얘기 수없이 이제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제 조금 명확한 그림이 이번 FOMC에서 어쩌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냥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연준은 여러 차례 최종 금리를 5%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또 이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시사를 해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이번 최종 금리가 5%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이제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좀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금리를 올리느냐, 얼만큼 올리느냐가 중요해진 시점이 아니라요. 지금부터는 훨씬 복잡한 셈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준의 챕터 1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챕터 2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냥 금리를 이제 공격적인 수준으로 빨리 올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조금 더 미세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측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둔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상당히 다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알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FOMC는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분기의 마지막 월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전망치도 연준이 발표를 하는 달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은 FOMC가 끝난 이후에 미국의 성장률, 인플레, 실업률 등의 전망치를 담은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연준 개별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 또한 동시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페드가 이제 정책 금리 결정을 한 이후 직후에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잉글랜드 은행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속되는 그런 쭉 스케줄이 있고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당장 먼저 올 거는 CPI인데요. 현지 시간 오전 8시 30분이니까 우리 시간 오늘 밤 10시 30분인가요? 지금 예측치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이제 뭐 가장 먼저 다가온 것 바로 내일 발표되는 CPI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9시 30분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 CPI 발표 타이밍의 시점이 참 이제 공교롭습니다. FOMC 첫째 날에 CPI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블랙아웃으로 인해서 이미 연준 위원들이 회의에 들어간 첫째 날 이런 결과가 발표된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시장에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입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대체로 11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7.3%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고 있는데요. 7.2%에서 3%가량이 대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가량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망치 수준은 지난달보다는 오름세가 더뎌진 것을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긴장감을 조금 감돌게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11월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었고요. 또 그 앞에 발표됐었던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또 비농업 부문 고용도 월가 예상치를 훌쩍 웃돌면서 지금 노동시장에 과열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낸 상황이기 때문에요.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상과 달리 CPI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 나온다면 연준이 이제 50bp 금리 인상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페드 의장인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결국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이제 우리가 맞이한 복병 내일 정말 주시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CPI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둔화가 될까, 잡힐까, 인플레이션은 과연 정점에 왔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물가가 지난달에 살짝 떨어지는 기미를 보였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팀 트랜지토리가 귀환을 했다라는 말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 이제 파월 의장의 가장 큰 실수,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오판을 했었었죠. 지금도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고 다시 내년에는 둔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트랜지토리 팀이 지금 점점 이제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 인플레는 여전히 고착화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당분간 내려오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이제 맞붙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내놓은 설문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매달 집계하는 설문조사인데요. 뉴욕 연은의 설문에 참가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둔화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설문에 따르면 이제 참가자들은 12개월 인플레 전망치를 5.2%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향후 1년 동안 인플레가 5.2% 오를 것이다라고 본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준입니다.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3년 전망치라든지 5년 전망치도 각각 3%, 2.3%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하락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CPI를 하루 앞두고 나온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은 다소 긍정적으로 나왔지만요. PPI가 높은 수준으로 나왔었고 또 비농업 고용 지표도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긴장감을 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낙관론이 약간 좀 드러났지만 아직도 계속 어렵다 그런 얘기고요.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도 코멘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 월가 거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월가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뉴욕 증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주식 분석팀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가 이끌고 있는데요. 이 전략가는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S&P 500 지수가 3,150선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가 4,000에 거의 근접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여기서 거의 이제 1,000포인트 가까이 추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셈입니다.
골드만은 같이 이제 내년의 전망치도 제시를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내년에 주가가 높아지는 가능성은 조금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내년 초에 3,600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반기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연말에는 4,000선 정도를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관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인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해도 이 어닝이 상당히 조정을 받는 어닝 충격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밸류에이션이 아래쪽으로 크게 빠지는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의 다른 분석가 또한 비슷한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위험 자산의 랠리는 단순히 숏 스퀴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매크로적인 모멘텀이 우호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되돌릴 만한 정도의 촉매제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11월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이 반등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JP모건 또한 내년에 4,000선을 제시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 3,900을 내년 말 레벨로 제시를 했는데요. 오늘 개중에 조금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투자회사 오펜하이머인데요. 오펜하이머는 내년 말 S&P 500 지수를 4,400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월가 주요 IB 중에서 조금 가장 긍정적인 수준을 제시를 한 셈이고요. 오펜하이머는 올해도 좀 가장 강세론적인 의견을 내놓은 투자은행입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지금 주요 투자은행들의 내년 말 S&P 500 전망치는 평균 4,14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이제 내년 말 S&P 500 지수가 4,0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연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의 대형 거물들 중에서 오늘 또 이제 침체를 전망한 사람이 한 명 또 나왔는데요. 채권 왕으로 불린 제프리 건들락입니다. 건들락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여파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이제 내년에 침체를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이 새로운 한 주를 맞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지만 일단 지수상으로는 상승 마감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종목 섹터별로도 특징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전 섹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빅테크도 대체로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메가 시총 기업들이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 1% 이상 올랐고요. 아마존 역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3%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구글도 강보한 마감했고요. 반면 테슬라가 6% 이상 빠졌고 메타 역시 소폭 하향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 테슬라 차량의 수요 둔화 우려가 주가에 굉장히 큰 폭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간 로이터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오는 25일, 즉 크리스마스 성탄절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모델 Y의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통상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12월 마지막 주, 즉 이 크리스마스에서 신년까지 영업을 원래 한다라고 합니다. 올해만 이제 특수하게 영업이 이제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공장 문을 닫는 것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이 소식통들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 Y, 테슬라 차량 중에 최고 인기 모델인 모델 Y가 이제 생산이 중단이 된다라는 소식은 어쩌면 이 경기 침체 우려 속 많은 소비자들에게 테슬라의 차량이 좀 굉장히 비싼 수준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 여파에 오늘 테슬라 주가가 6%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다른 빅테크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는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월스트리트 아이비들 중에서 내년도의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회사 스티펠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내년에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내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할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지분을 4%가량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또 이외에 이제 많은 투자 은행들이 내년도에 봐야 될 종목, 내년에 선호하고 있는 탑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 코엔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내년에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를 했고요. JP모건은 엔비디아와 마블을 내년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또 개별 이슈 있었던 종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쿠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의 인수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결과에 주가가 2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아웃도어 그릴 제조업체인데요. 웨버 같은 경우 회사의 최대 주주가 잔여 지분을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가 23%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기 트럭 제조업체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벤츠와 기존에 진행 중인 합작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주가는 6% 하락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